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서칭 포 슈가맨인데요. 말릭 벤젤룰 감독, 또 말릭 벤젤룰, 시스토 로드리게즈가 출연하는 2011년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이 코너에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극영화 중심이 될 텐데 이 작품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 이름 말릭 벤젤룰 누구야? 출연자 이름 시스토 로드리게즈 누구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제목에 등장하는 슈가맨이라는 말은 많이 귀에 익으실 것 같아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제목으로 쓰인 적이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왜 이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이 제목 뜻이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뜻인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한 남자가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슈가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0년 전에 로드리게즈의 콜드 팩트 LP가 출시됐는데 남아공에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아공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가수는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록스타들의 정보는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완전 수수께끼였어요. 나중에서야 자살한 걸로 밝혀졌죠. 관중이 보는 무대 위에서 분신 자살을 했대요.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마 록 역사상 가장 기괴한 자살일 겁니다. 이런 설명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로드리게즈라는 락스타가 있는 걸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자살 사건을 일으켰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영화는 이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인데 정작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이 뮤지션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작품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슈가맨을 찾아가는 내용인 거예요. 이 영화는 이제 1968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음반 제작업자가 디트로이트의 부둣가에 있는 뒷골목 술집에서 노래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 술집에 찾아가서 노래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뮤지션은 막 사람들 앞에서 쇼맨십을 뽐내는 게 아니라 무대 구석에서 약간 등을 돌린 채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앨범을 내줍니다. 같이 이제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앨범을 70년, 71년 한 장씩을 내요. 근데 거의 반응이 없이 그냥 묻힙니다. 슈가맨이라는 곡도 그렇게 발표되었지만 역시 묻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묻힌 앨범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근데 이 콜드 팩트라고 하는 첫 번째 앨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연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라는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 하에 있었는데요. 인종차별 정책도 문제였지만 그 외에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때인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예술에 대한 검열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콜드 팩트, 차가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저항운동의 상징 같은 노래가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죠. 아마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곡인지 모른다 그러면 뭐 주인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즘엔 물어볼 것도 없죠. 스마트폰 꺼내서 그냥 음악 찾는 거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냥 움직이면 바로 이 노래가 뭔지, 누구의 어떤 곡이고 무슨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뮤지션이 뭐 몇 살인지, 몇 장의 앨범을 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점점 이 뮤지션이 인기를 많이 끌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70년대 80년대 이런 시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중산층 정도 가정의 집에 가면 이렇게 LP판들을 다 집집마다 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비틀즈의 에비로드,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겠죠. 그것과 함께 콜드 팩트는 항상 있는 앨범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즈의 노래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물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로드리게즈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가 노동계급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직장에서 잘렸어. 시궁창의 예수에게 말했더니 교황은 그가 알 바 아니라고 하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로드리게즈가 크리스마스 2주 전에 레이블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합니다. 마치 자기가 쓴 노래 가사처럼. 그래서 서칭 포 슈가맨이란 영화는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정말 그렇게 죽었을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중에 이런 뭐 방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음악 탐정을 고용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살아있어요. 뭐 무대 위에서 분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고, 로드리게즈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그의 음악과 같은 일생을 살고 있는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라고는 해도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자기 노래가, 자기 음반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로드리게즈는 한 푼도 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이제 로드리게즈가 자기가 한 음악이, 자기가 발표했던 곡들이 아주 먼 곳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정치적 저항의 메시지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화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영화 곳곳에 로드리게즈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왜 68년도에 그렇게 이 곡을 듣고 음반을 내자라는 이야기를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만 좋다고 잘 풀리고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는 슈가맨이라고 불렸던 로드리게즈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스터리로만 보였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 자신의 인기를 알게 된 로드리게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아공에 가서 직접 콘서트를 열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정말 엄청난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하는 로드리게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은 굉장한 감동과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음악 때문에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 보면서의 그런 감동도 특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가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멋진 재능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잊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반전이 있어요. 이 영화가 2011년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로드리게즈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로드리게즈를 찾은 때가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즈음에 찾아서 그 즈음에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 놀라운 이야기 자체가 10년도 더 넘게 지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로드리게즈를 찾아내서 98년도에 성대한 콘서트를 엽니다. 그리고 이 감독인 말릭 벤젤룰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로드리게즈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8년이 지난 2006년이었어요. 그러면 시차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68년도에 처음 활동하면서 70년도에 음반이 나오고 70년대에 남아공에서 음반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97년도에 이제 정체를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98년도에는 콘서트를 열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늦게 영화화가 됐을까? 결국은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우리한테 알려지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묻혀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많이 남고요. 아마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영화를 보시면 내게 이 영화가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로드리게즈의 노래는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포크송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비틀즈, 사이먼 앤 가펑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로드리게즈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 영화들 다수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씬에서 콘서트를 보여주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뮤지션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무대에 서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에 아마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순간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역시 그런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 음악도 찾아 들어보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오늘은 서칭 포 슈가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